안녕하세요. 몰라도 되는 개발 캐주얼 코딩 클럽의 제이슨입니다. 오늘은 저번에 이어서 어드벤트 오브 코드 2023 데이 2를 엘릭서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문제의 스토리를 간략하게 봐볼까요? 저번에 트리비셋으로 하늘에 날려보내졌는데 하늘에 있는 어떤 큰 섬에 떨어졌다고 합니다. 거기서 엘프가 한 명 나타나가지고 당신은 스노우 아이슬랜드에 왔으며 그리고 눈이 부족해진 것에 대해서 이제 사과를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을 하기 위해 어딘가로 걸어가야 되는데 그동안 좀 시간이 있어서 간단한 게임을 같이 하자고 합니다. 그래서 엘프가 어떤 작은 가방을 보여줬는데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 큐브들이 들어있대요. 그래서 매번 게임을 할 때마다 각 색깔별로 큐브가 몇 개 있는지를 알려주지 않고 당신은 그것을 맞추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제 큐브가 몇 개 있는지 맞추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걸 어떻게 얻냐 하면은 가방을 큐브로 채운 다음에 엘프가 가방에 손을 넣어서 랜덤하게 큐브를 뽑아 올린다요. 그리고 그걸 보여주고 다시 가방에 넣습니다. 이거를 한 게임당 몇 차례 수행한대요. 그래서 아래 예제를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게임이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 게임에서는 게임 안에서 첫 번째 뽑았을 때 3개의 파란색 큐브 그리고 4개의 빨간색 큐브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는 1개의 빨간색 큐브, 2개의 초록색 큐브, 6개의 파란색 큐브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2개의 초록색 큐브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엘프가 제안하는 게임은 만약에 이 가방에 12개의 빨간색 큐브, 13개의 초록색 큐브, 그리고 14개의 파란색 큐브가 있을 때 어떤 게임이 가능한지를 맞춰보라고 해요. 예를 들면 게임 1, 2, 5 같은 경우에는 이 각각의 뽑을 때 개수가 여기 12개, 13개, 14개보다 작기 때문에 가능한 시나리오인데 예를 들면 게임 3의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20개의 빨간색 큐브를 뽑았죠. 그런데 지금 12개의 빨간색 큐브가 있다고 가정하면 20개를 뽑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거는 불가능한 게임이다. 그래서 그런 불가능한 게임을 제외하고 가능한 게임들을 찾아서 그래서 여기서는 1, 2, 5 이 1, 2, 5 게임이 가능하다는 걸 찾았는데 그러면 그 게임의 아이디를 더해서 그걸 더한 값인 8이 당신의 답변이면 됩니다. 게임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니까 게임들이 쭉 시나리오가 있는데 이제 우리 실제로는 큐브가 이만큼 있다고 했을 때 가능한 것만 뽑아서 그 가능한 게임의 아이디를 다 더해서 반환하면 됩니다. 그러면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과 동일하게 라이브 뷰를 켜주시고 뉴 노트북을 해서 노트북을 만들어 주시고요. 데이트이고 저번과 마찬가지로 키노를 이용해서 인풋을 받고 그걸 아래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믹스 인스톨 키노 해주시고 키노 인풋 텍스트 에리아 라벨은 인풋에 매칭까지 해주시면 이렇게 받을 수 있는 인풋이 생겼고요. 일단은 여기 예시로 나온 값을 넣어서 저희가 한번 해보도록 하죠. 파트 1 이거를 일단은 사용하기 좋게 파싱을 해보면요. 지금은 그냥 이렇게 쭉 하나로 되어 있는 스트링인데 뉴라인 캐릭터로 스플릿을 해주고 트림을 해서 불필요한 텍스트가 없도록 하고요. 이를 게임 스트링스라고 이름을 붙입시다. 그러면 이렇게 각 게임별로 스트링이 만들어졌죠. 그럼 이제 저희가 해야 될 거는 이거를 적절한 데이터로 파싱을 하는 게 필요할 텐데요. 그래서 아래에다가 파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스크립트 형태로 짜도 되는데 이번엔 좀 더 구조를 만들어서 짜보려고 해요. 그래서 모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데프 모듈을 하시고 이름은 데이02 파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pass라는 함수를 만들고 여기에 위에 만들어진 게임 스트링스를 받는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게임 스트링스를 반환하는 파서를 만들어 놓고요. 어떻게 동작하는지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그대로 지금은 나오죠. 그러면 이걸 이제 저희가 잘 다룰 수 있는 데이터로 바꾸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일단은 리스트니까 인원 맵으로 돌면서 parse 게임이라는 함수를 돌도록 할게요. 그러면 우리는 parse 게임을 하고 이제 얘는 각 게임의 스트링을 받는 거죠. 그러면 뭐 지금은 자기가 받은 걸 그대로 돌려주니까 아웃풋에 차이가 없을 겁니다. 여기서 일단은 게임 이 앞부분이랑 그 다음에 뒤에 이 세츠라고 이름을 붙일게요. 세츠랑 나누려고 해요. 그러면 이거를 스플릿으로 해서 이렇게 나눠주고 그러면 앞에는 이게 두 개로 나누게 될 텐데요. 뒤에를 세츠 스트링이라고 하고 앞에를 게임 그냥 바로 해볼까요? 여기에 게임이라는 애랑 매칭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뒤에가 게임 아이디 스트링이 나올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게임 아이디 스트링 그리고 세츠 스트링을 반환한다고 하면은 이제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하면은 매칭을 한 거죠. 여기에 뭐 게임 1 이런 게 들어올 거잖아요. 그럼 이랬을 때 이 앞이랑 매칭해가지고 빼내고 이 뒤에 있는 숫자를 요 게임 아이디 스트링이랑 매칭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게임 아이디 스트링을 하면은 이렇게 게임 아이디에 해당하는 스트링이 나오게 됩니다. 이거는 숫자니까 게임 아이디는 게임 아이디 스트링에 string to 인티저를 하면은 해서 여기를 바꾸면은 이제 인티저로 된 값으로 나올 거고요. 그럼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이 뒤를 파싱하는 거를 또 짜면 되겠죠. 세츠는 세츠 스트링을 parse 세츠를 한 거다 라고 하고 이어서 parse 세츠를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세츠를 받을 거고요. 일단 아까 했던 것처럼 세츠를 그대로 반환하게 하면은 그리고 여기는 세츠를 바꿔주면은 아까랑 똑같이 나오겠죠. 그러면 이 세츠는 보시면은 세미콜론으로 각 세트가 나눠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세트, 이게 두 번째 세트, 이게 세 번째 세트, 두 번째 세트, 그리고 이게 세 번째 세트죠. 그러면 요거를 이제 스트링 스플릿 세미콜론으로 나눠주면 이런 식으로 각 세트가 나뉜 상태가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 요 세트를 각각 파싱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numMap parse set set을 파싱을 해줄 거다. 그러면 parse set 이렇게 하고 똑같이 set을 그대로 반환하게 하면은 이제 여기까지 작업이 됐죠. 그럼 이제 set을 어떻게 파싱을 할 것인가? 여기도 보면은 각 set은 이 콤마로 나뉘어 있어요. 이거를 어떤 식으로 보여주면 좋겠느냐? 예를 들면 블루 3개, 레드 4개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렇게 표현해 보고 싶습니다. 리스트인데 블루 색깔이 3개, 그 다음에 레드 색깔이 4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면은 나중에 다루기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여주도록 한번 작업을 해볼게요. 일단은 똑같이 콤마로 세퍼레이트를 할 거고요. 그러면 이제 각 셋이 콤마로 세퍼레이트 된 상태고 여기를 이제 앞에 숫자 나누고 뒤에 문자 나누고 이런 식으로 해볼 수도 있지만 있는 함수 중에 인티저 파스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티저 파스 함수를 이용해서 이걸 어떻게 파싱할 수 있을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 부분을 작성하기에 앞서 맥 사용자를 위한 좋은 툴을 하나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대시라는 툴이고요. 이 대시라는 툴은
온라인상에 있는 도큐먼트를 받아서 로컬에서 바로 볼 수 있게 해주는 툴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아까 저희가 인티저 파스 함수를 써보겠다고 했잖아요. 인티저 파스 함수를 치면은 이런 식으로 도큐먼트를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좋은 점은 저희가 이거를 온라인에서 찾는다고 하면은 인티저 파스 엘릭서 이렇게 쳐서 들어가서 이 안에서 파스 찾아서 이런 식으로 저희가 보게 되는데요. 이제 여러 도큐먼트를 계속 보다 보면은 시간이 꽤 낭비가 되는 부분이 있겠죠. 이 툴을 사용하면은 원하는 함수의 문서를 빠르게 찾을 수 있어서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엘릭서만 지원하는 건 아니고요. 여기 다운로드 하시면 이렇게 여러 가지 언어에 대해서 이를 지원하고 또 각 라이브러리에 대한 도큐먼트도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엘릭서에서 자주 사용하는 라이브러리들도 추가해서 같이 보고 있고요. 검색에서 대시독스 이렇게 치시면은 아마 나올 텐데 여기 대시4 맥 OS라는 애가 있네요. 밑에 보시면은 굉장히 많은 언어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드파티 도큐먼트도 역시 많은 것들을 지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툴과 연계해가지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돈 아깝지 않은 프로그램이고 매우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인트파스를 보면요. 이렇게 숫자로만 이루어진 경우에는 앞에 숫자가 나오고 뒤에 튜플에는 빈 문자열이 나오는데 이렇게 파싱할 수 없는 것들이 있을 때는 그 파싱하지 못한 부분을 뒤에 나눠줘요. 그리고 아예 숫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냥 에러를 뱉어주고요.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한번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셋을 스플릿한 거를 뭐 이름 이제 더 붙이기 복잡하니까 서브셋이라고 할게요. 서브셋을 인티저 파스를 했을 때 지금 일단 에러가 나오죠. 그 이유는 서브셋이 이렇게 앞에 공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서브셋을 트림을 해준 다음에 인티저 파스를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앞에 그는 인티저 숫자가 나오게 되고 뒤에는 파싱하지 못한 문자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자를 아톰으로 매핑을 해주고 싶어요. 엘릭서를 사용하다 보면은 이렇게 자주 쓰게 되는 스트링, 어플리케이션에서 어떤 개념에 해당하는 스트링은 아톰으로 주로 바꿔서 쓰기 때문에 아톰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는 넘버가 될 거고 뒤에를 칼라 스트링이라고 해볼게요. 칼라 스트링을 트림 해주고 이거를 아톰으로 변경해주면은 그러면 칼라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칼라 넘버를 튜플로 반환하게 하면은 이런 결과가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이 부분은 사실은 프로덕션 코드에서는 이렇게 잘 사용 안 하는데요. 왜냐하면 아톰은 개수가 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스트링을 무분별하게 아톰으로 계속 변경을 하다 보면은 정해진 아톰 개수가 꽉 차서 어플리케이션에 에러가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톰 대신에 원래는 to existing 아톰을 쓰는 게 일반적이긴 합니다만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블루, 레드, 그린 아톰을 위해서 사용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 써 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일단 데이터를 파싱하는 것까지 완료했습니다. 그럼 이제 이 데이터를 가지고 파트 1 문제를 풀어볼까요? 코드 블럭도 만들어 주시고 모듈 해서 day 봉투 파트 1 할 거고 solve라는 함수를 만들어서 우리는 위에서 만든 이거를 games라고 하고 이 games를 받아서
어떤 처리를 해가지고 답을 얻을 거예요. 그러면 day 봉투 파트 1 solve games 하면은 어떤 답이 나오면 되겠죠. 우리가 원했던 거는 이 중에서 가능한 것들만 뽑아가지고 처리를 하는 거였죠.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게임즈를 돌면서 필터를 할 거예요. 필터를 하는데 이 게임이 파시블 한지를 체크를 해서 파시블한 게임들만 필터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원하는 거는 게임의 아이디의 썸이었죠. 그래서 맵으로 게임 아이디 뭐 뒤에 세츠는 이제 사용 안 할 거니까 해서 게임 아이디를 맵을 한 다음에 이걸 썸을 하면은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파시블 게임이라는 함수를 만들어 주고요. 이 게임은 게임 아이디랑 세츠로 이루어져 있었죠. 그리고 일단은 뭐다 파시블 하다 해가지고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런 값이 일단은 나왔는데 우리가 이 예제에서 얻어야 됐던 값은 8이었죠. 그러면 이제 8이 나오도록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츠가 결국에는 여기서 이 세미콜론으로 나눠진 하나가 세츠였는데요. 이 게임이 가능한 게임이려면은 각 셋도 가능한 거여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enum all이라는 함수가 있고요. 각 세트가 가능한 세트인지를 보면 될 겁니다. 그럼 파시블 셋 이렇게 하고 역시 파시블 셋 해서 이 세트가 가능한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전히 그대로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봤으니까 15가 나올 거고요. 그럼 이 셋은 또 어떻게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를 알 수 있냐? 이 각각의 서브셋이 이 12개, 13개, 14개의 큐브를 넘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가능한 세트일 겁니다. 그러면 반복이 되죠. 올 이제 모든 서브셋이 파시블한가를 볼 거고 서브셋인데 서브셋은 어떻게 생겼느냐? 우리가 아까 이거를 블루 3 이런 식으로 만들었었죠. 그래서 컬러 그리고 넘버 그렇게 하면은 또 이제 여기까지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는 이 하나가 가능한 건지를 확인을 하면 돼요. 이걸 가능한지 확인하려면 일단은 요 기준 데이터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거를 모듈 어트리뷰트로 큐브스라고 하고 값을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빨간색 12개, 그린 13개, 그 다음에 블루 14개 이렇게 있고요. 결국엔 각 서브셋에 있는 이 값이 여기 있는 값보다 작거나 같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 넘버가 작거나 같으면 된다. 그 다음에 큐브스에 있는 이 칼라로 맵에서 가져온 값보다. 그래서 이게 레드가 들어오면은 큐브스의 레드 12개가 이 서브셋의 넘버보다 작거나 같냐 이거를 확인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원하는 답 8이 나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시면 되고요. 이어서 파트 2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2에서는 문제가 바뀌었는데 모든 게임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각 색깔별로 가장 적은 수의 큐브들이 몇 개인가를 알아맞추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게임 1 같은 경우에는 지금 블루가 3이 있었고 6이 있었으면 그 파란색이 6개가 있으면은 이 모든 것이 충족이 되겠죠. 그 다음에 빨간색은 4개랑 1개인 게 있었으니까 4개면 될 거고 초록색은 2개 있었으니까 2개만 있으면 될 겁니다. 그러면 게임 1이 가능한 게임이 될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보면은 이것들 중에서 가장 맥스인 값들을 모아다가 하면 되는 것 같고 그래서 그렇게 나온
값들을 다 곱하래요. 그래서 그 큐브의 파워는 레드, 그린, 블루 큐브의 개수를 곱한 것이다. 그래서 1 같은 경우에는 아까 했던 것처럼 4개 빨간색, 2개 초록색, 6개 파란색을 해서 4 곱하기 2 곱하기 6 하면은 48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이렇게 각 게임별로 파워를 구한 다음에 그걸 모두 썸한 것이 이 문제의 답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2 만들고 이번에도 모듈로 만들어 가지고 풀어볼게요. 이번에도 solve라는 함수를 만들고 게임즈를 받을 거고요. 역시 게임즈 그래서 to solve 게임즈를 하면은 어떤 값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 게임즈를 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 아까 문제에서 이 모든 걸 충족할 수 있는 값이 각 색깔별로 가장 큰 수를 저희가 찾으면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게임별로 그거를 저희가 구할 테니까 이놈 맵이라고 하고 팔크 맥시스를 하고 이렇게 해서 이거는 맵 형태로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서 나오는 값은 뭐 레드는 4개, 그린은 뭐 1개 이런 식으로 나올 거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 그렇게 나온 값에서 우리는 뒤에 있는 숫자들만 필요하죠. 요 숫자들을 가지고서 곱한 값이 파워가 되니까요. 그래서 맥시스에서 맵의 밸류들만 이렇게 뽑아낼 수 있고 이거를 이놈의 프로덕트를 이용해서 곱해준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거를 다 더해주면은 우리가 원하는 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이제 계산해야 될 거는 맥스 값을 어떻게 얻을 것인가인데요. 여기가 게임은 아까도 했듯이 게임 아이디와 세츠로 이루어져 있는데 저희 지금 게임 아이디는 필요가 없죠. 그래서 어떤 세츠를 가지고서 저희가 각 그 색깔별로 최대값을 구하면 됩니다. 이런 거는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간단한 방법 중에 하나는 그룹핑을 한 다음에 각 색깔별로 맥스를 구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굳이 각 세트를 나눠가지고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이 전체를 사실 하나로 두고 봐도 이제 최대값을 구하는 거는 똑같기 때문에 이거를 일단은 플래튼을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나눠져 있던 리스트를 하나의 리스트로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그룹 바이를 해서 앞에가 컬러고 뒤에가 넘버인데 컬러로 일단은 그룹핑을 해볼게요. 일단 편의를 위해 요거는 지우고 해보면은 다가 있었죠. 이렇게 해보면은 이제 그린에는 그린, 레드에는 레드, 블루에는 블루에 대한 것만 이렇게 모이게 되었습니다. 이 인원 그룹 바이 함수 같은 경우에는 키를 정하는 펑션은 반드시 있어야 되지만 밸류를 정하는 펑션도 저희가 옵셔널하게 넣을 수 있어요. 저희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원하는 거는 각 이거 별로 넘버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하면은 이제 색깔별로 숫자들을 저희가 이렇게 갖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각각에 대해서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 각각마다 맥스 값을 구하면 될 거예요. 그래서 키는 그대로 해주고 밸류는 이 밸류의 맥스로 해주면 이게 밸류가 사실은 넘버스죠.
이렇게 하면은 이제 맥스 넘버들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뒤에 우리가 붙여놨던 함수를 그대로 실행시키면은 이렇게 2286이라는 값이 나오고 이거는 답이 맞죠. 그래서 이렇게 해결하는 방법이 하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일단은 문제를 쉽게 풀어봤고요. 또 한 가지 방법은 리듀스를 이용하도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리듀스를 이용하겠다는 거는 이 플래튼한 값에서 하나씩 돌면서 맥스 값을 계속 찾아가지고 쌓아나가겠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빈 맵을 가지고 시작을 할 건데, 이처럼 칼라 넘버가 있고 그 다음에 맥시스를 계속 어큐뮬레이트 해가지고 쌓아 올라가겠죠. 그럼 이랬을 때 맥시스가 맵이니까 여기서 업데이트를 합니다. 어떤 걸 업데이트 할 거냐? 이 칼라의 값에 대해서 업데이트를 할 건데, 만약에 맵에 이 칼라 키가 없다면, 그러니까 이때 들어왔을 때 이게 만약에 이렇게 이미 그린이라는 값이 있는 상태였어요. 그랬는데 여기에서 그린을 업데이트하면은 그거는 잘 작동합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빈 맵이었다. 그린이랑 키 값에 대한 값이 없었다. 그러면 업데이트를 하게 되면은 이제 업데이트를 할 대상이 없기 때문에 이제 에러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반드시 있다고 할 때는 이렇게 업데이트 느낌표 함수를 이용해 가지고 반드시 있다는 걸 설정하고 뒤에 업데이트 함수만 써주면 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린이란 값이 처음에는 없기 때문에, 아니면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여기다가 처음에 우리가 레드 0, 뭐 블루 0, 그린 0 이런 식으로 해놓고 시작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 함수가 업데이트 하고서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 값을 기존에 있던 값과 그 다음에 새로 들어온 값 중에서 더 큰 값을 계속 저장해 나가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은 지금 같은 경우에 이제 이렇게 해서 아까와 같이 각 색깔별로 최대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기가 싫다, 나는 뭐가 들어오든지 작동하게 하고 싶다 하면은 요거를 지우시고, 그럼 이제 업데이트가 그냥 될 텐데, 이렇게 그냥 돌리면 아까 말했던 대로 여기에 그 비어 있을 때 디폴트 밸류가 없기 때문에 에러가 발생을 하거든요. 비어 있을 때는 이번에 새로 들어온 게 값이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역시 동일한 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문제를 이넘 그룹 파일을 이용해서 풀 수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넘 리듀스를 이용해 가지고도 풀 수 있었어요. 이렇게 하면은 파트 2까지 풀이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데이 1에 비해서 데이 2 문제가 훨씬 쉬웠던 것 같아요. 재밌으셨으면 좋겠고, 또 다음에 이어서 데이 3 문제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